대학 교수였습니다. 요즘처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할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최근엔 남극에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남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남극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더워서 극지방 이야기 좀 들으시면 좀 시원해지려나 싶은데 사실 뭐 답답한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일단 미리 고백부터 하시고 네. 얘기를 시작하시는데요. 답답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몸풀기 퀴즈를 하나 또 내보겠습니다. 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어디일까요? 뭐 사하라 사막. 그쵸. 예.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사막하면 영어의 데설트 이거를 이제 예. 모래 사자 사막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그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은 남극입니다. 저한테 일부러 틀리라고 질문하시고 문제 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사막이 원래 강수량이 중요하거든요. 강수량이 네. 평균 한 250mm 연 그 이하인 곳을 이제 말하는데 남극은 예. 한 160mm 좀 넘게 와서 여기 이제 사막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눈이 많이 쌓였냐? 네. 한번 눈 내리면 이제 안 녹으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조금씩 내리는 게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평균 한 2에서 3km 정도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사막은 북극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북극과 남극은 그렇게 눈이 쌓여 있다, 뭐 얼어 있다라는 거 말고는 굉장히 다른 곳이죠. 북극은 말 그대로 바다가 얼은 곳이고 네. 남극은 대륙에 이제 눈이 쌓인 것이고요. 그러면은 남극이 북극보다 추운 건 대륙이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극은 아무래도 바다가 얼은 거니까 바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열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열을 공급을 받아서 조금 더 따뜻할 수가 있는 건데 남극은 대륙, 물론 남극도 주변이 다 바다긴 하지만 예. 남극 대륙이 호주 2배만큼 엄청 큰 곳이거든요. 그렇겠고요. 네, 그래서 그 안까지 어차피 열이 공급이 안 되고 또 눈이 워낙 높이 쌓여 있으니까 우리 고산지대 가면 추운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기온이 되게 낮은 거죠. 그럼 지금 북극 얼음이 녹는다. 네. 뭐 북극곰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남극도 지금 심각한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북극의 바다 얼음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남극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음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이것도 먼저 당연히 여기도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얼음, 해빙이라고 하는 바다 얼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해빙 면적을 보면 북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 추세가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잘 알고 하는데 남극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남극 같은 경우는 이제 북극이 10년에 한 7%씩 줄었는데 남극은 최근 2023년까지 한 거의 한 40년 이렇게 통계를 잡아보면 한 10년에 뭐 적게는 0.1%에서 많아봤자 1.3% 이렇게 줄었으니까 굉장히 추세가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죠. 근데 그것도 2023년까지 통계를 잡아서 겨우 그 정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거고요. 네. 2015년까지는 남극 해빙이 점점 이제 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거꾸로 갔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거를 이제 뭐 남극 해류를 갖고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도도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제 거는 일종의 관측이 빚은 착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워낙 외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망이 없어요. 그래서 위성 사진 같은 걸로 분석을 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면적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두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살얼음이 되게 넓게 퍼져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하얗게 그냥 보이는 게.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위성 사진 분석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2015년까지는 그랬는데 2016년부터 이게 막 기다렸다는 듯이 남극의 그 바다 얼음 면적이 굉장히 빨리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이제 바다 얼음이 줄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계절이 주로 여름철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해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도 아까 뭐 비가 왔다 남극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남극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바다 얼음이 엄청 빨리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대 최소 크기로 내려왔는데 그 최소라는 게 뭐 그냥 예전보다 조금 낮은 정도가 아니라요. 네. 거의 뭐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면은 이거 그림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얼마나 줄었냐? 평소보다 한 14%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줄었냐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큰 바다 얼음이 평소에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실종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배 정도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20배 면적보다 더 넓은 얼음이 지금 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어마어마하네요. 상태이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컴퓨터 모델을 돌리거나 할 때 오차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범위를 지금 엄청 벗어난 상태로 줄어든 상태라서 도대체 남극에서 여기서 뭔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더 걱정되는 건요. 네. 왜 줄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남극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그 관측 자료가 너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줄어드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걸 인지도 되게 늦고요. 잘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더구나 이제 북극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주로 나라들이 북반구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뭐 북극이 따뜻해지면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가 한파를 겪는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도 받고 하는데 예. 남극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관심이 홀로 되게 떨어진 대륙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바다 얼음이 녹아서 점점 바다가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햇빛을 받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얼음 같은 경우는 반사를 잘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태양빛이 한 100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얼음이 있으면 절반은 반사시키고 절반만 흡수하고 이렇거든요. 지구 밖으로 반사시킨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얼음이 녹아서 그 바다를 이제 위성으로 보면 진짜 시퍼래요. 아주 짙은 푸른색이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흡수를 잘해서 100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사를 6밖에 안 시켜요. 그리고 94를 그대로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바다에 축적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흡수되는 그 햇빛의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남극에 이제 제가 얼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예. 했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빙붕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빙붕요? 네. 빙산은 들어봤는데 빙붕은 잘 못 들어봤던 것 네, 같아요. 빙붕도 이제 거의 뭐 남극이나 이런 곳에서 관측되는 거라 이제 좀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영어가 차라리 좀 더 직관적인데 영어로는 아이스 쉘프라고 하거든요. 쉘프라고 하면 선반. 예. 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선반처럼 우리가 이제 남극의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남극 네, 대륙 네. 모양이. 근데 그 보이는 게 남극 대륙의 모양이 아니에요. 땅덩어리 모양이 아니라 네, 남극 그 땅덩어리 모양은 우리가 보는 그것보다 살짝 더 안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작다. 예, 더 작아요. 살짝 예. 더 작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그럼 삐져나온 부분은 뭐냐? 이게 남극이 이제 아까 눈이 한 2-3km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네. 이게 슬슬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내려오다가 여전히 남극 바다는 추우니까 이게 네. 밀려 나온 상태로 이렇게 마치 혓바닥 내민 것처럼 아니면 선반처럼 진짜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대륙이 여전히 연결이 돼 있지만 이렇게 얼음이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 남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면적의 한 11% 정도가 그런 넓네요. 네, 네. 빙붕입니다. 근데 그 빙붕이 이제 굉장히 뭐 바다로 이제 얼음이 쏟아진 거니까 얇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 두께도 막 수십에서 수백 미터까지 되는 굉장히 높은 네. 두꺼운 얼음판입니다. 우리 뭐 1m짜리 얼음 한번 깨보세요. 그래도 못 깨는데. 네. 뭐 수백 미터짜리 얼음이라고 하면 사실 뭐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 내리 네. 누르는 힘이나 이게 뭐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힘의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얼음 덩어리가 대륙 쪽으로 삐져나와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시피 선반처럼 있었는데 네. 그게 뚝뚝뚝 녹거나 지금 떨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 이제 뭐 기후 변화를 경고하는 뭐 이렇게 어떤 캠페인 영상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갑자기 얼음 덩어리가 막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제 그런 거 아마 보셨을 바다로 텐데. 풍덩 떨어지듯이. 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빙붕의 최후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해수 온도가 점점 오르면 여기 예. 빙붕이 밑에서부터 계속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얇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끝에서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가다가 이제 끝까지 대륙 그 경계까지 오면 완전히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와, 그렇구나. 근데 이게 빙붕이 무너져 내리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빙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쪽 이제 그게 떨어져 나오면 이제 뭐 해빙처럼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네. 거고 빙산이 되는 건데 빙붕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면은 당장 해수면이 오른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떠올리기 쉬운데 네. 사실 빙붕이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빙붕은 이미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녹아봤자 해수면에 그렇게 크게 막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데 예.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빙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대륙에 쌓여 있는 눈들이 예. 이렇게 그냥 바다로 바로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원래 바다에 없던 대륙에 있던 눈들이 이제 바다로 유입이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바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뭐 그런 이제 대륙에 있던 얼음들, 그린란드라든가 남극 이런 곳이잖아요. 네. 그런 곳에 있던 눈들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열팽창 때문에 이제 해수면이 오르는 건데, 예. 만약에 이렇게 대륙에 있는 남극에 있는 눈 내지는 그린란드에 있는 눈들이 전체 다 녹는다. 진짜 최악의 경우에. 예. 그렇게 되면 해수면이 얼마나 오르냐면요. 해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우리 강원도의 태백산 그쪽만 남겨두고 다 잠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양인 뭐 거죠. 1, 2m, 10m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그 몇 미터인지는 잊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쪽 태백산 정도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고기가 섬처럼 돼버린다는 그쵸, 거예요? 다 그쵸. 육지가 잠기고? 네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인 거죠. 정말 남극의 그 몇 킬로 되는 그게 다 녹는다면. 그리고 그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해류의 순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우리 이제 바닷물은 우리 인체에서의 어떤 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바닷물이 전 세계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돌면서 그 양분도 나눠주고 온도도 교환해주고 한쪽에 계속 뭔가 쌓이지 않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제 이 남극에 있는 물들은 어떻게 오냐면 이제 북대서양에 이제 그쪽이 따뜻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뜻한 물이 북대서양 쪽 그 위쪽 북쪽까지 가서 이게 침강을 해요. 그럼 거기 이제 차가운 바닷물인 거죠. 얘가 네. 이제 쭉 내려오면서 적도도 지나고 해서 남극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럼 얘가 다시 남극에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예. 올라오면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뭐 염분이라든가 뭐 영양염이라든가 이런 걸 쭉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예. 그게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전 세계 바다 곳곳에 뿌려주는 그런 이제 해수 순환이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대륙의 눈들이 계속 유입이 돼서 여기가 밍밍한 바닷물이 되면은 예. 이게 잘 섞이지가 않고 이걸 성층화라고 하거든요. 심해는 계속 심해에 있고 윗물은 계속 윗물. 그러니까 두 개가 섞이지가 않는 거죠. 염도가 다르니까 네.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잘 안 섞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 연구를 보면 2050년이 되면 남극의 그 해수 순환이 최대 42%까지 느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황제 펭귄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펭귄도 이제 주로 해빙에 살긴 하는데, 바다 얼음에 살긴 하는데, 얘도 이제 새끼 낳고 하려면 그 빙붕 이런 데로 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빙붕이 이렇게 불안정해지면 우리 얼음에 매달려 있는 북극곰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북극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남극이 더 심각하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정말. 저 지구생활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